미국의 이 언론사는 대부분 전부 친민주당 쪽으로 아주 편향이 돼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학자 다 포함해서요. 그분들의 목적은 결국 트럼프를 까는 쪽으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트럼프를 까려면 제일 좋은 건 경제 나빠진다, 인플레 오른다. 관세를 매겼는데 통화량도 그대로고 통화의 유통 속도는 떨어뜨린다. 그런데 어떻게 인플레가 온다는 얘기죠? 이 두 개의 곱이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가져오는 건데 관세는 이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가져온다. 팀장님, 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진행되면서 네.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인플레이션 아니면 네.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게 물가 상승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라고 보신다고요. 저는 사실 작년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부터 관세는 인플레가 아니다, 디플레다. 이렇게 뭐 거의 전 세계에서 혼자 얘기하다가 네. 사람들이 좀 안 들었죠. 네. 무슨 헛소리냐, 관세하면 인플레 아니냐. 뭐 제가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고 미국의 이 언론사는 대부분 전부 친민주당 쪽으로 아주 편향이 돼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학자 다 포함해서요. 이제 그분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결국 그분들의 목적은 결국 트럼프를 까는 쪽으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트럼프를 까려면 제일 좋은 건 경제 나빠진다, 인플레 오른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네. 늘 살기 힘들었잖아요. 성장은 나빠지고 물가는 오르고. 한국인들도 늘 물어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사람들이 지금 뭐 물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주변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따라서 언론 입장에서는 가장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비관론을 심어줄 수 있는 뉴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것을 경제적으로 편향된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론들이 미국에서 그대로 내보내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런 쪽 뉴스를 접하다 보니 그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이제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학자들도 뭐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건 좀 이제 오해십니다.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편향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학자들 치고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럼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당연히 결론은 트럼프의 안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인플레가 오는데 경제는 침체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게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그래도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미시건에서 조사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에게 물어보냐, 공화당 지지자에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네. 녹색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녹색 선처럼 지금이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뭐 저건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이미 많은 연구기관들이 저거는 그냥 현재의 기대치인 거지 미래의 예측치는 전혀 아니다. 예측력이 없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약간 디플레이션을 보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비당파를 포함해서 인구수 포함했을 때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저 혼자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냐? 결국 통화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그 통화를 가지고서 활동을 많이 할 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통화량을 이제 알파벳 M으로 나타내고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돈이 이제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속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폐의 양과 화폐가 움직이는 속도가 같이 올라가면 혹은 하나가 가만히 있어도 나머지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인플레다. 그리고 성장이 올라간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 관세가 통화량을 어떻게 할까요? 전반적으로 수요 위축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 뭐 다들 말씀하고 그거는 계시죠. 이제 V 쪽이죠. 네. 통화의 유통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이 관세가 작용하는 거고 통화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세를 매겼는데 통화량도 그대로고 통화의 유통 속도는 떨어뜨린다. 그런데 어떻게 인플레가 온다는 얘기죠? 이 두 개의 곱이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가져오는 건데
관세는 이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저의 아주 인간을 바라보는 아주 다양한 아주 단순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이 아니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인간을 잘못 보고 있나? 라고 의심을 해서 이제 과거에 150년 동안에 수많은 관세 사례가 있거든요. 네. 수천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도 결과적으로 저의 주장이 뒷받침 되지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자신 있게 관세는 디플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세가 붙어서 어쨌든 이 완성품의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네,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전가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관세가 붙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하는 이제 예측인 거잖아요. 네, 틀린 근데- 예측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을 100만 원에 판다고 할게요. 100만 원에 팔았을 때 애플의 매출이나 수익이 극대점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애플이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에 팔아도 되잖아요. 200만 원에 팔아도 되고. 근데 왜 150만 원이나 200만 원에 팔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 가격에 팔면 애플이 생각했을 때 매출이나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가격은 높겠지만 오히려 매출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아주 중요한 스윗 스팟을 정해서 이제 100만 원이라고 정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서 즉 관세를 매겨서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올려도 애플의 수익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애플의 아이폰이 관세 때문에 가령 150만이 됐다고 쳐요. 네. 그럼 애플은 이미 100만 원일 때 수익 극대화를 예상하고 가격을 정해놨는데 외부 요인, 관세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150만 원이 되게 된다면 애플의 총수익은 감소하겠죠. 즉 그것을 경제에 비유했을 때는 관세에 따른 비정상적인 외부 요인이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면 오히려 수요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요 감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그게 인플레다라는 것은 품목마다 다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너무 많아. 뭐 거의 무한대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이. 그런 것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러면은 가격이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할게요. 자동차가 철강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근데 철강에 관세를 매겼어요. 근데 미국에는 전 세계 자동차가 다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즉 최종 자동차 가격을 변경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 게임의 법칙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서로 누가 더 협상력이 강하냐에 의해서 누가 비용 부담을 할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가령 자동차를 예로 들면 오히려 자동차는 경쟁이 심하니까 가격을 못 올려. 그러면 결국 GM과 포드가 철강 가격 상승분을 전부 부담을 하겠죠. 그럼 GM 포드의 수익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굳이 얘네가 힘들게 생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공장 문을 닫든지 고용을 줄이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의 생산과 GDP, 소비에는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이제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경제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계열이고 다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특정 품목이나 부분을 가져와서 자신의 논리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논리에 빠져들기가 쉽지만 제가 그런 관점에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의 물가라는 건 통화량과 그 유통 속도의 곱이다. 그 유통 속도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는 욕구다. 이게 가장 이 경제에서의 인문학적인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그 통화의 유통 속도, 즉 사람들의 경제 활동 욕구를 방해하는 어떠한 정책이 생기게 된다면 그러한 정책은 반드시 전반적인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총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플레이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일종의 이제 가설 혹은 어떠한 경제를 볼 때 이제 통찰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과거 사례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2018년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가로축이 2017년부터 19년. 그리고 저 녹색 선, 저것은 미국의 수입 물가.
수입 물가는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냥 바로 때려 버리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2018년부터 대중 관세가 엄청나게 높게 네. 25%씩 이제 매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인플레라면 대중 관세를 매긴 2018년부터 물가가 수입 물가는 적어도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 오히려 관세를 때리자마자 전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19년에 심지어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저 그림을 잘 안 보여주는데 이제 굳이 그림을 가지고 내밀면서 왜 이랬습니까? 18년에는 그러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18년에는 환율이 달러가 세지고 네. 위안이 약해지면서 그 관세 효과가 상쇄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메인이라면 저 그림에서의 수입 물가는 적어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해당 수준을 유지만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냥 상쇄시켰을 뿐이니까 환율이. 네. 제가 진짜 관세가 미쳤던 영향에 따른 저 디플레이션을 왜 일어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 빨간 글자로 적었듯이 아까 통화의 유통 속도를 저하시킨다고 했잖아요. 즉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통 속도 자체가 경제 활동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요의 저하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 그런 현상을 이제 2018년에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때 중국에 관세를 맺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방해를 받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났었죠. 예, 당시로서는 이 관세가 시차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미국에서 수많은 관세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상 관세의 악영향,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대략 1년의 시차를 두고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이제 미쳐왔었거든요. 네. 그걸 생각했을 때 사실 올해 성장도 안 좋겠지만 더 걱정인 건 오히려 내년 2026년에 성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가로축은 숫자는 이제 개월 수고요. 가로축에서 이제 0이라는 것이 관세를 도입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각각에서는 뭐냐? 그 2018년에 보면 뭐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 그리고 뭐 세탁기 관세 등등등 이제 품목마다 다 달랐어요. 네. 그래서 저 웨이브라고 돼 있는 각각의 선들은 각 품목마다 관세 시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르니까 그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수많은 웨이브는. 그리고 0은 그 해당 품목에 관세를 매겼던 그 시점을 이제 0으로 네. 매긴 거고 제일 진한 실선 보면 이제 unrated라고 돼 있는데 저거는 관세를 안 받은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0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를 받았던 애들은 전부 다 그 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수입 물품 가치가 다 내려가네요. 저 수입 물품 가치라는 거는 정확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물품의 가격 P에다가 물품의 수입 물량 Q를 곱해서 나온 게 저 총 수입 물량의 가치입니다. 네. P는 관세를 매겼을 경우에 올라가긴 해요. 왜냐면 바로 그냥 때려버렸으니까. 문제는 아까 애플의 사례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Q 자체가 이제 대폭 감소하는 게 훨씬 크다 보니까 전체 수입 물품의 총 가치는 보시는 것처럼 관세를 매긴 후에 20에서 3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보면 이제 unrated라고 돼서 관세 영향이 없는 애는 그냥 예전에 지갈길을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은 관세는 오히려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5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은 150년 동안 미국은 관세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란색 선이 전년 대비해서의 관세율 변화. 올라가면 이제 관세율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색은 물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관세가 인플레라면 저 두 개에서는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관세가 좀 치솟았을 때 그 다음에 회색선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를 보면은 오히려 좀 밑으로 향하는 네.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데이터로 볼 때는 이제 저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게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한번 시청자분들도 저의 얘기를 한번 하나의 의견으로서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6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관세 사례를 좀 광범위하게 조사한 논문을 가져온 겁니다. 이 관세 사례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을 최근에 60년 동안 모든 나라들의 관세, 왜냐하면 노무 케이스가 많으니까 조사를 해봤을 때 성장률과 생산성, 실업률, 불평등에 안타깝게도 물가는 없습니다. 다만 아마 성장률이 떨어진 걸 고려한다면 물가에도 좀 부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 보시면 뭐 일관되게 관세 도입 후에 전체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좀 재미있는 점은 도입을 하자마자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1년 후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저 가로축은 연이에요. 연. 그래서 0이 도입한 연도. 1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전부 다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경제 전체에 좀 버티다가 악영향을 준다. 네. 그 지난 2018년도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이 18년에 관세를 매겼는데 네. 18년만 보면 미국 경제가 좋았거든요. 근데 19년에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저 그림을 1년에 관세 악영향 시차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볼 수는 있을 거고, 다만 그럼 올해는 괜찮고 내년은 안 좋냐? 그게 아니라 올해가 안 좋은 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고 올해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는 관세 때문이 아니에요. 내년에 관세 때문에 안 좋은 건 내년이고요. 올해 안 좋은 이유는